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이미 선거제도에 대한 요청글이 있었지만 깊숙하게 다루기엔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여 고민하던 중 이전부터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모델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이나마 설명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전반적인 부분을 짧게만 다루고 바로 비례대표제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영상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제도에 앞서 독일은 대통령이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었는데 독일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들 총리만 들어보셨겠지만 대통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정 결정권이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간혹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전, 조약 체결, 공무원 임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처럼 직접 투표를 통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를 통해 선출되는데 연방정부의 하원의원과 각 주에서 선출된 주 대표자들을 합친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선출합니다.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벌써 연방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독일의 연방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고 정치구조는 연방정부와 16개의 주정부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통령과 총리, 연방 상원, 하원 등을 합쳐 연방정부가 구성되는데 연방정부 내에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연방 하원 의원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국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총 3번의 선거가 있는 반면에 독일은 연방선거와 지방선거 이렇게 2번의 선거만을 직접 선거로 치룹니다.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기능은 영상의 주제가 아니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의 연방선거는 독일어로 분데스타그스왈이라고 합니다. 선거일은 대통령이 정하게 되는데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일은 일요일이나 법적 공휴일이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 헌법 39조 제1항에 의해 이전 하원의원 선거가 있은 후 4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4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주어지지만 선거일 기준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피투표권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 제15조에 의해 1년 이상 독일 국적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독일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표로서 헌법 38조의 투표의 4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투표, 직접투표, allgemeine, unmittelbare, freie, gleiche und geheime Wahl 모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우선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법은 제38조에서 86조까지에 걸쳐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에서 제32조에 아주 간략히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권자의 투표 행위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행위, 그리고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에 임한 선거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18조에서 제29조까지에 걸쳐 지역 선거구 입 후보와 정당 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관해 아주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하원 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과 정당 정치의 기반을 아주 면밀하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소선거구제인 반면에 독일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역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고 하원의 의석수는 초과 의석을 제외하고 지역구 299석, 정당 명부 299석, 총 598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은 총 9장 5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과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영상의 주 목적이었던 연동성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동성 비례대표제는 독일의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 혹은 인물화된 비례대표제, 혼합 명부 비례제 등 명칭이 굉장히 많지만 영어권에서는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줄여서 MMP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Personalisiertes Verhältniswahlrecht라고 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비례대표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과 크게 달라 주목해야 할 점은 첫 번째로 니마이어식 의석 배분, 두 번째로 초과 의석 제도, 세 번째로 보정 의석 제도입니다. 점점 지루해지지만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니마이어 의석 배분은 하그니마이어 페어파근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은 1985년부터 비례대표를 니마이어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독일도 선거 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 1명과 동시에 정당에도 기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투표와 2투표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2투표에서 나오는 정당 지지율을 후에 비례대표를 나눌 때 사용하죠. 여기까지는 한국과 동일하지만 비례대표를 계산할 때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한국은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합친 득표율을 환산하여 퍼센트로 나누죠. 또한 전체 의석 중 지역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보다는 지역구에서의 승패가 선거의 판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의 수가 거의 같을 뿐더러 전국을 기준으로 득표율을 환산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구별로 득표율을 환산하여 의석을 배분합니다. 또한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조금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간장게장이라는 지역의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간장게장 지역의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기역당이 40%, 니은당이 20%가 나왔을 때 기역당은 40석, 니은당은 20석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이때 기역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이 30명은 자동으로 당선이 되고 남은 10명은 명부에 적힌 비례대표 후보 순서대로 10명이 추가로 당선됩니다. 반대로 니은당에서 지역구 대표가 빵명이면 20명을 몽땅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되죠. 여기서 추가로 5% 클라우절 조항이 연방선거법 제6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비례대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당 투표에서 5% 이상 득표를 하거나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로써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 3% 이상 득표의 지역구 5석 이상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첫 번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두 번째,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별로 계산하고 세 번째, 독일은 비례대표의 수가 한국보다 많고 네 번째,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초과 의석 제도인 위버항 만다트입니다. 앞서 예시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총 100석으로 책정된 간장게장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역당이 40석, 니은당이 20석을 가져갔는데 만약 여기서 니은당 지역구 대표가 총 30명이 선출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명을 잘라야 하냐? 아닙니다. 30명이 전부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이것이 초과의석 제도이고 이 부분에서 정당 투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보정의석 제도인 아우스글라이시만다트 제도가 있습니다. 간장게장 지역에서 니은당 지역구 대표가 30명이 선출될 경우 정당 득표율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초과된 의석만큼 다른 정당에게도 추가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즉, 니은당의 비율을 앞서 정당 득표율이었던 20%가 될 때까지 전체 의석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실제 예로 2013년 총선 결과 기독민주연합 체대우, 체SU가 4석의 초과 의석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응해 29석의 보정 의석이 만들어져서 우니온이 13석, SPD가 10석, 디 링크가 4석, 녹색당이 2석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가지 한국과 다른 방법들은 사표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과반 정당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승자 독식보다는 연정을 중시하고 군소정당의 의회 입성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그들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제도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어려울 뿐더러 지역 패권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결정적으로 비례대표의 수가 늘어난다면 동시에 역량 부족인 대표가 의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콘라드 아데나우어가 15년, 헬무트 콜이 16년 동안 장기 집권하였고 메르켈의 경우 현재 14년째 집권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장단점들이 있지만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졌고 제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이쯤 하겠습니다. 영상의 의도는 특별히 선거제도를 이렇게 개편해야 한다, 독일 선거제도가 짱이다가 아니라 독일의 정당 명부제가 제 기억으로는 DJ 정권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져서 여러분들에게 독일의 모습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과연 여기까지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